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심형탁과 그의 일본인 아내 사야, 그리고 귀여운 아들 하루가 일본 외가를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하루의 기록입니다. 이날 심형탁과 사야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하루를 데리고 일본 야마나시에 있는 사야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냄새가 낯선 아기에게는 긴 여정이었지만 부모는 아들이 외가의 품에서 처음으로 일본 문화를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특히 사야의 부모님은 손주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눈가가 젖은 채 손주를 품에 안았고 외할아버지는 연신 어서와 하루야 를 반복했습니다. 낯선 품에 안긴 하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커다란 눈망울로 주변을 살피며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가의 집은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일본식 마루 위에는 새로 깐 다다미 냄새가 났고 거실 한켠에는 하루를 위한 작은 아기 침대와 장난감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 속에 사야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외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언어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형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그 사이 아기 침대 위에서 몸을 비비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이곳이 이미 익숙한 집인 듯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재회의 분위기 속에도 하루의 작은 대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기 특유의 호기심과 에너지가 집안을 향해 폭발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루의 놀라운 점령 작전이 펼쳐집니다. 하루는 외가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마치 작전명 점령을 실행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지만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고 벽을 잡고 장난감 상자를 흔들며 그는 온 집안을 탐험했습니다. 그 호기심의 범위는 거실을 넘어 주방, 복도, 심지어 욕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이유식을 담은 작은 그릇이 엎질러졌습니다. 바닥에는 점점 넓어지는 얼룩이 생겼고 하루는 그 위에 손을 대며 깔깔 웃었습니다. 사야가 급히 달려와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하루는 다른 목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정원으로 향한 문이 살짝 열리자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어가는 속도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였습니다. 정원에 도착한 하루는 흙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자신의 팔과 볼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있던 작은 물그릇이 뒤집히면서 진흙이 섞인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루는 작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사야는 깜짝 놀라 하루야 안 돼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는 물속에 손을 넣고 첨벙첨벙 소리를 내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저귀가 불편해진 하루가 찡그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 몇 초 만에 폭풍처럼 번졌고 물과 눈물 그리고 작은 실수가 합쳐지면서 마루는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순간 놀랐지만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진짜 아기네. 외할아버지는 허리를 두드리며 이 집이 이제 진짜 손주가 사는 집이 됐구나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을 닦았고 심형탁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우리 아들이 외가를 완전히 점령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경은 혼란스럽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하루가 만들어낸 난장판 속에는 가족의 웃음이 있었고 그 웃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초월한 공통의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야의 어머니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하루를 감쌌습니다. 작은 손발이 진흙으로 얼룩졌지만 그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품에 안긴 채로 으응 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웃었습니다.
외할머니의 품속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한 사야는 숨을 고르며 웃었고 심영탁은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렌즈 너머로 바라본 하루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존재, 그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가족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하루를 위해 외조부모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공개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정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외조부모가 하루를 위해 준비한 방은 마치 작은 놀이 왕국 같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커다란 미끄럼틀, 알록달록한 블럭, 동물 모양 인형, 그리고 아기용 자동차까지 방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별빛 모양 조명이 반짝였고 벽에는 하루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힌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루, 너의 웃음이 우리 집의 빛이야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바닥을 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지만 힘이 있었고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그는 장난감 사이를 기어다니며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플라스틱 블럭을 잡았다 놓고 인형의 귀를 잡아당기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다 미끄럼틀 앞에 멈춰 서더니 손으로 미끄럼틀을 툭툭 치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야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얼굴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외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한마디에 사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냈던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심영탁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우리 하루 정말 사랑 많이 받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장난감 사이를 누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손에 쥔 블록을 던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소리에 깔깔 웃는 그 모습은 집 안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후 외할아버지는 또 다른 방으로 심영탁 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하루의 옷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한눈에 들어온 것은 줄지어 걸린 아기 옷들이었습니다. 일본 전통 복장인 유카타, 귀여운 곰돌이 잠옷, 외출용 니트 세트, 그리고 한복 스타일의 의상까지 마치 아기 전용 패션쇼 무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사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하루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랑을 옷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그 말에 심영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작은 유카타의 천을 쓰다듬으며 그 섬세한 손길 속에 담긴 정성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그날만 해도 3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 유카타, 그 다음은 곰돌이 잠옷, 마지막에는 귀여운 외출복이었습니다. 매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심영탁은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하루는 작은 모델처럼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사야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을 꾸밀 때 하루의 웃음을 상상했어요. 그 말에 사야는 눈물을 훔쳤고 심영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모가 준비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게 되는 특별한 시간,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방안을 조용히 정리한 뒤 바닥에 알록달록한 히라가나 카드와 그림책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를 앉혔습니다. 작은 손이 아직 불안정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하게 반짝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첫 카드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우에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하루는 그 소리를 따라 들으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잘한다. 하루야.
라며 손뼉을 쳤고 하루는 그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아기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영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게 바로 문화의 달이네요. 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외할머니는 하루의 손을 잡고 다른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엔이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벌렸습니다. 그 서툰 발음이 끝나자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었고 하루는 그 웃음소리에 맞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우며 마치 작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책 속의 동물 그림을 가리키며 외할머니가 이건 고양이, 일본어로는 네코야라고 말하자 하루는 고양이 흉내를 내듯 야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아기가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 그것은 단순한 귀여움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심영탁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두 세상을 함께 품은 아이구나. 그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품고 자라는 하루의 존재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야는 하루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칼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러운 금빛을 냈습니다. 하루야, 오늘도 많이 배웠네. 그녀가 속삭이자 하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외할머니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언어보다 깊은 사랑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조부모는 하루를 위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으로의 나들이였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가족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오후, 가족은 하루를 데리고 근처 벚꽃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잎을 맞으며 웃고 있었고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 벚꽃이 아니라 하루였습니다. 분홍빛 유모차에 앉은 하루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그는 깔깔 웃었고 그 웃음에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귀엽다. 호녀라인가봐. 너무 예쁘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의 뚜렷한 눈매와 맑은 피부,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누구의 시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영탁은 그런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는 하루의 모습을 담으려 했지만 이미 주변의 사람들도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네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고 외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톱스타야.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가족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도시락을 펼쳤고 사야는 하루에게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하루는 작은 숟가락을 입에 물고 씩 웃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요. 한 노부인이 다가와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심영탁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그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프레임 속에는 조부모의 미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훗날 하루가 자라서 보아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 가족은 근처 전통 다실에 들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퍼져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일본식 닭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고 가게 주인은 다가와 작은 다이아기 모양의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 행운 인형이야. 사야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하루는 인형을 쥔 채로 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한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축제의 공연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커다란 북을 치는 소리에 하루는 눈을 크게 뜨더니 두 손을 들며 리듬을 타듯 흔들었습니다. 와, 그의 짧은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북소리와 웃음이 뒤섞인 그 거리의 풍경은 하루의 순수한 에너지로 빛났습니다. 심영탁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아마 오늘처럼 다채롭고 따뜻하겠지.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한 아이의 마음속에 새기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공원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연결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층 깊어진 감정과 메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족은 조용히 외가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긴 하루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실 주인이 선물한 다이아기 모양의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야는 하루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봤네. 하루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심영탁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저 행복한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 속에는 어떤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야의 어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 아래서 찍은 그 사진 속 하루는 두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늘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심영탁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하루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외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일도 있는 법이지. 밤이 깊어가자 하루는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고 조용한 방 안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심영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건 결국 사랑뿐이네요. 그의 말에 사야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밖에는 달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하루의 얼굴을 비추며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 두 나라의 문화와 세대, 그리고 언어의 경계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심영탁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외할머니는 하루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걷고 더 크게 웃으며 오렴. 하루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사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아직 조금 남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꽃이 질 때쯤이면 하루가 또 얼마나 자랐을까요? 심영탁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본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과정이었고 국경을 초월한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가 남긴 웃음과 눈빛, 그리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는 사랑이 언어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중심이자 두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답고 북소리보다 더 힘차며 사진보다 더 오래 기억될 존재, 그것이 바로 하루였습니다.